그럼 우리가 그동안 이제 디자인해오던 이 작업 방식들은 어떻게 좀 변화가 이제 있었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죠. 되게 단순하게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디자인하는 분야가 역사가 사실은 엄청 짧아요. 그래서 뭐 AI도 이제 역사가 1950년대에 시작이 됐지만 뭐 디자인이라는 용어도 사실 정립된 게 거의 1950년대, 60년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디자인도 처음에는 좀 프로세스가 단순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그냥 만들어 보고 평가가 들어온 게 프로세스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냥 출시하지 말고 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게 사용자한테 출시했을 때 괜찮은지 아닌지 평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3단계 모델이 처음 등장한 게 굉장히 나름 혁신적인 시작이었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체계화 시켜보자 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무슨 디자인 해야 될지 명료화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컨셉, 개념을 좀 잡아보고 실제 구체화를 1차로 시킨 다음에 최종적인 상세 디자인을 만드는 단계로까지 우리가 양산 과정을 가게 되면은 개념적인 거를 이제 실제화 시키는 요 부분까지 이제 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디자인적으로 정립이 됐던 모델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디자인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너무 계단 형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 요 단계 있죠. 그 기획하고 만들고 평가하는 단계를 빠르게 반복을 해보니까 우리가 폭포수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것보다 훨씬 디자인이 결과가 좋더라. 그러니까 좀 우리 빠르게 좀 자주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런 와트의 모델 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이 제시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UX나 서비스 디자인의 이제 이런 더블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요런 그 개념들이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HCI 그 랩이 잘 돼 있습니다. 이쪽에. 하고 또 여기서도 디자인을 계속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 대상을 분석을 하는 단계, 그리고 이 대상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변증적 단계, 그리고 이거를 좀 수사적으로 말과 글로써 잘 표현하는 단계, 실제로 이제 험축적 언어로 만들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단계로까지 해서 이 결국에는 개념적인 거에서 실제로 만들었다가 다시 이게 이제 평가적인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오게 된 단계로의 구성이 우리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분석을 하게 됐고, 이게 이제 잘 정립이 된 게 이 영국 디자인 카운슬에서 나온 이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를 정립하면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거 이상으로 한동안 한 10년 동안은 진짜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계화한 방법이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게 또 나름 개념적으로도 정리 잘 됐잖아요. 뭐 더블 다이아몬드에서 DDDD 해가지고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딜리버 하니까 논리적으로도 너무 완벽하고 키워드도 너무 잘 잡았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우리가 받아들여서 언더스탠딩, 이해해서 확장을 좀 하고, 그럼 우리가 이 대상을 분석하면서 어떤 개념과 컨셉으로 디자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디파인하고 수렴해가는 단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만든 걸 자신이 결과물로 막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보면서 프로타이핑, 디벨롭 단계죠. 그래서 확산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중에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걸 출시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딜리버하는 요 단계로까지 해서 확산 수렴의 단계를 2번 거치는 이 단계를 결정해 보니까 개념화 단계와 실제화 단계 속에서 이제는 문제 설정하고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의를 하니까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 우리가 디자인 수행할 때 이러한 관점으로 수행하면 참 좋다. 그래서 더 이상 이거 외에 사실은 웬만큼 괜찮은 프로세스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나마 좀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실용적으로 이제 사용했던 것들은 이런 애자일 방법론, 이거 아까 와트의 모델처럼 반복 수행하니까 좀 더 좋더라라고 해서 조금 소프트웨어 출시할 때 빠른 이 주기, 빠르게 좀 반복해서 이제 출시해보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여기 하다 보니까 디자인 개발자 PM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빠르게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평가해보고 또 평가해보고 하니까 소프트웨어가 퀄리티가 훨씬 좋아지더라라고 하면서 애자일 방법론이 상당히 이 소프트웨어 개발, 앱 개발에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이게 시대 변화가 워낙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조사나 이런 프로세스도 너무 길어지기 힘든 거야. 이제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시도하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실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리서치하고 아이디에이션 하다 보니까 어떤 사고,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면은 그 띵킹 한 거를 바로 그냥 만들어봐, 메이크 해가지고 바로 프로타입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 하는 거죠.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시켜봤을 때 평가해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반응을 봐서 다시 우리의 사고를 정립해서 빨리 아주 빠른 사이클로 해서 제품과 이런 거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하면서 3개월 안에 모든 걸 다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우리가 이제 거의 한 2달 안에 앱 출시하고 3개월까지 평가해 봐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계속 발전시키고 가능성 없다 싶으면은 그냥 접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가면서 이 린 UX 방법론이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의 이 정도면 웬만큼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옆에서 물론 실무에 갔을 때는 약간씩 회사마다 당연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까지가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됐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시대는 이제 AI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갑자기 AI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한 3년 전부터 이 생성형 AI 등장하는데 이 디자인 프로세스가 완전히 막 파괴적으로 막 변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돼가는지 저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정립해 가야 되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됐어요. 근데 조금씩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데 그거까지만 얘기 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제 드리면은 이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AI랑 우리랑 같이 작업을 하는 시대로 이제 넘어왔다. 왜냐면 얘네들이 언어 모델, 뭐 이미지 모델, 또 UI 디자인까지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해왔던 역할들을 상당히 우리가 많은 부분 얘한테 이제 맡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AI랑 인간이 이제는 공동으로 작업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됐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자꾸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얘가 잘하는 영역은 AI한테 맡기고 내가 잘하는 인간이 정말 해야 되는 고유의 영역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그 영역에 우리는 집중하고 또 AI가 해야 되는 역할들은 우리가 AI 활용 능력과 역량을 키워서 AI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넘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 AI 시대에 우리가 AI와 함께 공동 작업한 형태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결과를 만들고 평가하고 실제 하는 모든 그 작업들을 AI랑 우리랑 협업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디자인 프로세스가 새롭게 정립이 이제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제 무조건 우리는 이제 같이 간다. 왜냐면 AI 얘가 성능이 상당히 사람보다 잘하는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라고 하면 이미지 훨씬 이제 잘 그려주고 심지어 그리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요즘에는. 근데 미드저니가 예전에 한 50초 걸렸는데 요즘 3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잘하는 거를 얘한테 이제 맡기는 게 우리 디자이너의 중요한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막 정립을 좀 해봤어요. 저도 이제 어떤 도구를 막 써야 되나요? 뭐 디스커버 단계, 디파인 단계, 디벨롭 단계, 딜리버 단계에서 어떤 도구와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하면 좋은가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정리를 한번 쭉 해보고 각 단계마다 어떤 그 방법론들을 써서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정립을 해서 뭐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어떻게 변하고 있나? 요건 이제 단계별로 사용에 대한 도구에 대한 얘기고요. 요게 이제 보니까 요런 구조를 일단 하나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가 이제 바뀌고 있는데 요 자체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 어떤 개념을 먼저 정립하고 실제로 만들어가는 요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더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요 개념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요해 보니까 이 탐색하는 단계에 있어서 아주 이 AI가 우리를 증강시켜 주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 그리고 또 문제를 탐색하는 단계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유저 리서치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지만 AI를 통한 다양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이 이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아이디어들 그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도 이제는 아이디어를 예전에는 아이디어 워크숍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워크숍 하면 아까 우리 아이디어 그 영상도 같이 이제 보셨지만 분야가 막 다른 다학제적인 사람들, 뭐 인문학자, 뭐 문화인류학자, 아니면 뭐 디자이너, 아니면은 뭐 심리학자 막 모여가지고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막 냈는데 근데 뭐 그런 게 AI한테 이제는 아이디어 100개씩 내라라고 하면 아이디어를 막 1분 안에 100개씩 막 내주잖아요. 말이 안 되고 좀 퀄리티가 떨어진 게 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나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단계 물론 UI에 대한 프로토타입은 아직은 수준이 좀 떨어진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프로토타입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과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이제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그 컨셉들을 제너레이션하는 단계에서도 예전보다 AI를 통해서 아주 증강된 형태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모델은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 이제 보다가 요거 정립을 잘했다 싶은 게 있었어요. 벨기에 있는 컨설팅 회사
여기 어디죠? 보드 오브 이노베이션에서 제안한 스팅레이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근데 이 모델은 3단계로 사실은 그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 앞에 조그맣게 파랗게 딱 바뀌고 뒤에 저렇게 큰 약간 마른 목골 같은 걸로 이제 바뀐 거죠. 이 모델은 저 색깔을 이제 보시면은 좋은데 짙은 파란색일수록 인간이 하는 영역이고요. 그 옅은 파란색일수록 이제 AI가 이제 좀 주도하는 영역으로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요 트레인 첫 번째 이제 단계에서는 우리가 뭘 디자인해야 될까? 왜 디자인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여전히 인간이 해야 되는 영역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책을 AI한테 쓰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책을 쓸 건지, 왜 이 책을 쓸 건지, 여기 어떤 가치를 부여할 건지는 결국에는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인간의 역할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AI는 스스로 이제 나중에는 뭐 자율성을 가진 AI들이 뭐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인간이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주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why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왜 하고 무엇을 디자인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 스스로 정의하는 단계가 있는데 작아요.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먼저 정의가 되고 이게 정의가 됐으면은 이 디벨롭 단계에서 AI한테 다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도 만들고 UI도 만들고 들어가야 되는 컨셉이나 글이나 뭐 카피라이팅 다 써보고 해서 얘한테 엄청나게 발산을 시키는 게 이제는 아주 수월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AI한테 디벨롭 단계에서는 다 시켜. 그래서 얘한테 일을 엄청나게 많이 맡기는데 근데 이제 후반 작업으로 갈수록 인간의 그 노력과 이 선별 작업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왜냐면 얘가 이미지도 많이 생성하고 또 UI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영상에 대한 부분들도 하지만 그 디테일을 그 다듬는 게 되게 손이 많이 가요. 예를 들면 AI로 영상을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해봐도 나름대로는 몇 컷 괜찮은 컷이 나오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사실은 편집하고 디테일하게 손잡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고 하는 것들은 진짜 아주 정교한 인간의 터치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출시하고 내놓으면은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에 이터레이트 반복해 가면서 이걸 정교하게 정말로 인간의 가치에 부합하게 우리가 이제 다듬는 반복 개선의 단계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를 쓰는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이제 변화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이제 시대가 이제 AI랑 같이 가는 시대구나. 그래서 우리가 UX, UI 디자인 하더라도 AI를 이제 거의 하나의 이제 공동 이제 작업자 아니면 내 부하 직원 아니면 동료 정도로 이렇게 보면서 얘한테 어떻게 하면 업무를 잘 위임해서 맡기면서도 그러면서 보다 좋은 정말 사용자한테 가치 있는 결과를 전달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가는 사용자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AI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사람이 뭐 수작업으로 만들었는지는 2차적인 문제고 결국 사용자가 쓰기에 좋으면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용자에게 부합하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이제 가는 것이 UX 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AI 도구들, 이제 언어 모델을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잘 쓰는 거는 너무나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이제 디자인 도구 중에 제일 이제 유력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피그마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뭐 UI 디자인을 원래 많이 쓰던 도구고 피그마 같은 경우는 지금 AI 모델들을 다 이제 불러오고 있어요. 이제 언어 모델도 불러와서 쓸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 나노 바나나 모델 같은 것도 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코딩을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이 메이크라든지 사이트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그 제품들을 같이 이제 출시해서 AI 기반으로 코딩과 어떻게 보면은 또 UI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죠. 아직은 퀄리티가 엄청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메이크 같은 경우도 완성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진 않다.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가 AI를 통해서 UI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작업들을 자꾸 바꿔나가고 이런 버즈나 이런 도구들을 통하면은 우리가 마케팅 팀과 같이 해서 이 우리가 어떤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 들어갔을 때 자동화된 형태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공정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즈 같은 도구들을 또 활용하는 거. 요즘 또 피그잼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AI 시대 때문에 굉장히 협업이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팀과 아주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그잼 같은 도구들을 여러분 통해서 거기서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어도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보드라고 하는 어떤 출시했고 이제 구글도 믹스보드 같은 것들을 출시해서 협업할 수 있는 툴들을 만드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피그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 군데서 통합해서 할 수 있고
가장 이제 디자인 쪽에서는 제일 봤을 때는 혁신적이고 네, 중요한 어떤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그마가 한동안 굉장히 디자인 쪽에서는 완전 대세로 이제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피그마를 뭐 공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지만 AI 중심으로 또 공부하기 또 원하시는 분들, 또 AI UI DTQ 자격증을 같이 또 취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 교육에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니까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